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홍길동 이야기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길동은 담관 오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가슴팍 위에 칼을 이렇게 비스듬히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잡으리라. 내가 있는 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은 필연이야. 필연. 필연할 때 필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가슴 위에, 가슴 부분 위에, 가슴 부분 위에가 그죠? 마음 위에죠, 그죠? 우리 심장 위, 심장을 본뜬 마음 심자. 반드시 필자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칼 모양을 하나 쭉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칼을 차고 있는 길동의 모습, 반드시 이루고자 말겠다라는 길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에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필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필순입니다. 필순.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한자를 연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헷갈리는 그 필순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대요.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마음 심자를 써놓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필순이겠죠. 이렇게 길동이가 가슴에 칼을 차고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결심을 너무 심하게 하니 땀이 그죠? 저절로 막 넘치죠. 그리고 땀이 흐르더라, 분비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비할 빗자. 땀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점 3개를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자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가슴 위에 칼을 찬 홍길동이가 깊은 산속으로 이제 숨어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게 뭐냐? 볕단을 숨기고 가더라. 볕단을 숨기더라. 반드시 필자를 추가하면 이게 숨길 빗자가 되겠습니다. 뭔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볕단을 지고 숨기고 가더라. 그래서 숨길 빗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슴팍 위에 칼을 찬 홍길동은 마지막으로 조상님을 뵐 생각으로 사당의 몸을 숨겼습니다. 자, 사당은 향로와 향탁자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볼시자로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당에 잠시 몸을 숨긴 칼을 찬 홍길동. 그래서 이게 숨길 빗자를 이렇게도 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동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길동은 갓을 쓰고 나무가 빽빽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은 지붕이나 사람이 쓰는 그 갓을 의미하기도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을 하지 않고 머리 위에 쓴 갓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찬 홍길동. 그 다음에 산.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 나무, 그죠? 숲을 강조했기 때문에 빽빽하다라는 밀자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밀림이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그죠? 밀림. 이게 바로 밀림입니다.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곳이죠. 밀림 속에서 생활하던 길동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에 앉아있는 이 꿀을, 그죠? 벌을 잡아서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꿀밀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갓을 선 길동이 칼을 차고 있었으니까 반드시 필자를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레를 뜻하는 벌레 충자 넣어주면 이 벌레가 뭐냐? 바로 벌이죠, 벌.
자, 그래서 벌에 달려있는 그 꿀을 먹기 때문에 꿀밀자를 벌레충 벌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갓을 쓰고 있고요. 칼을 가슴팍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가슴 위에. 그 다음에 벌레 누구냐? 바로 벌이죠. 그래서 벌레 충차를 넣어서 벌에 있는 꿀을 강조했기 때문에 꿀밀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갓을, 큰 갓을 던져버리고 간편한 모자를 쓴 길동은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큰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동굴이 있다니. 저 동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보자. 길동은 조심조심 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탁 트인 굴 안에는 큰 기와집이 여러 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둑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장사이고 무술에 뛰어난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된 길동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계속 생활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자를 쓴 길동,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사자 쓸 때 한 부분이죠. 실은 꼬우면 그 천이나 비단으로 되기 때문에 검은 천,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모습이 검은 천을 두른 그런 홍길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검은 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검을 현자, 검다의 뜻이지만 이 전체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도둑소굴에서 도둑소굴의 그 대장이 된 길동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미할 때 이 단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쌀 미자를 사용해서, 그죠? 현미라는 검은 쌀, 완전히 검은 쌀은 아니고요. 백미, 완전하게 하얀 쌀보다는 약간 검은색, 회색빛이 돌지만 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 이렇게 검을 현자를 써서 현미 이렇게 하면 바로 쌀에서, 그죠? 이런 쌀에서, 벼에서 바로 한꺼풀 왕겨만 벗겨낸 상태, 많이 도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이다, 않은 쌀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길동은 도둑들이 훔친 검은고를 보았습니다. 길동은 현아 끼인 검은고 줄을 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띵띠딩띵띵 띵띠딩띵띵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리라. 자, 한번 보세요. 악기줄 현자, 검은고 줄을 강조했죠, 그죠? 검은고 줄을 강조했기 때문에 줄을 뜻하는, 실을 뜻하는 실사, 이걸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검은 천을 두른 길동, 이렇게 하면 악기줄을 타고 있으니까 바로 이 글자가 악기줄 현자가 되겠습니다. 현악기, 이렇게 하면 줄이 있는 악기가 현악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이죠.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어떤 부분에 호가 있습니다. 그 호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고든선, 이것이 뭐다? 바로 현이 되겠습니다. 현. 자, 그래서 한자를 잘 알면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가 있겠죠. 길동은 활빈당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탐관오리나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기로 했습니다. 길동은 상현달이 떠있는 밤에 활 시위를 당겨 오늘 밤 습격한다는 서찰을 탐관오리의 기둥에 꽂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반달이 떠 있을 때, 그죠?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활 시위. 그러니까 활궁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궁자를. 그 다음에 검은 천을 모자를 쓰고 검은 천을 두른 홍길동, 이렇게 하면
활시위 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활시위라는 것은 이 활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줄은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활궁자만 사용해서 활시위를 나타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활과 활시위, 활의 줄을 가만히 보면 그죠? 이렇게 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쏘를 쏠 때 보면 반달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반달 모습을 뜻하는 한자도 이 한자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현달, 하현달 할 때 이 현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쓰는 것과 요렇게 쓰면 다르죠, 그죠? 달이 이렇게 쓰면 점점점 차가는 이렇게 보름달이 되어가는 상현달을 의미하고요. 요렇게 쓰면 요렇게 줄어드는 하현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현달, 하현달 할 때 이 한자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술 실력이 신의 경지까지 오른 길동은 탐관오리의 집을 들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길동이를 보고 있던 탐관오리의 눈은 어지럽기만 하였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뭐가 왔다 갔는데 뭐 귀신이냐. 아이고 어지러워. 자 보세요. 눈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눈? 모자를 쓰고 검은 천을 두른 그 홍길동의 모습을 본 탐관오리 눈이죠. 그래서 이 눈이 어지럽기 때문에 눈목자를 하나 써주면 어지러울 현자가 되겠습니다. 현기증이란 단어 이 한자 쓰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소문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홍길동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모자를 쓰고 그죠? 있죠? 검은 천을 두르고 있죠, 얼굴에. 여기에 붙어있던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주위에 붙은 사람들. 그래서 주위에 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요렇게 십자가 모습도 마찬가지 길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거느리고 가기 때문에 거느릴 솔자가 되겠습니다. 인솔에 가죠, 그죠? 인솔할 때 이 한자 쓰면 되겠습니다. 산을 넘어 새로운 곳에 도착한 길동은 솔선수범합니다. 자, 그래서 밭 위에, 그죠? 밭 위에서 이런 각종 식물들도 기르고 가축들도 기릅니다. 가축들도. 자, 그래서 모자를 쓴 길동 밑에 밭전자를 써주면, 그죠? 밭전자를 써주면 밭 위에서 어떤 식물들을, 채소들을 기르는 모습 또는 동물들을 길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홍길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를 축자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기른다. 집 가자를 써주면 가축 이렇게 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 되겠죠, 그죠?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돼지, 닭 이런 것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전자는 그죠? 고기 어자에도 보듯이 밭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된다고 했죠, 그죠? 몸. 그래서 길동의 몸 그 자체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그런 채소와 식물, 식량들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식량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많이 쌓였습니다. 식량은 그죠? 채소기 때문에 풀을 이렇게 풀로서 풀을 나타내는 더하기 2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던 그 길동 밑에 또 가마니가 쌓여있네, 그죠? 홍길동의 몸도 좋고요, 이런 가마니 모습도 좋고, 또는 밭 위에서 이런 곡식을 재배했기 때문에 밭 모양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 두었다. 쌓을 축자. 저축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죠. 한편 전설적인 존재인 홍길동이 사라지자 홍길동을 모방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잊지 않기 위해 허리에 큰 돌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이 돌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자석. 자, 한번 보세요. 길동의 모습을 흉내내었으니까 모자도 썼고요. 검은 천을 이 사람도 둘렀습니다. 또 이 사람 또한 모자도 쓰고 검은 천을 얼굴에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그죠? 앞에 차고 다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돌이 사람에 딱 붙어 있는 것이니까 자석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르게 검다의 뜻이죠. 그죠? 이게 검은 돌. 자석은 그죠? 주로 검은색이죠. 자석은. 그래서 검은색을 띤 돌. 이렇게 해도 자석의 뜻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 때는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한자 한자 써도 괜찮고요. 한 번에 써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간편하게 돌석자를 쓴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처리하면 자석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홍길동 이야기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처럼 모자를 쓴 검은 천을 두른 사람들은 그죠?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힘든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더라. 그렇게 해서 사랑할 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길동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봤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그죠? 홍길동 이야기는 쉬운데 글자 자체의 모양이 너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홍길동의 그 외할아버지 다만지자 나왔었죠. 그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자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 수염이라든지 머리카락이 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할아버지 모습 생각하면서 한자를 또 배워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잔소리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홍길동의 모습을 보면서 한자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홍길동 모습을 보면서 한자를 또 기억하기도 하세요. 또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던 그 홍길동, 그죠? 뭐든지 나누어 버리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자를 기억하기도 하세요. 그 다음 칼날인자, 그죠? 칼날이 이게 뭉개지도록 망가지도록 돌멩이에 찍어버렸죠. 그래서 칼날인자 생각하면서 홍길동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칼을 입에 물고 그죠? 귀신처럼 행동하는 저승사자처럼 행동하는 길동의 모습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팍 위에 반드시 필자, 그죠? 가슴팍 위에 칼을 차고 반드시 뭔가 이루겠다 하면서 단어를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은 천을 두른 길동의 모습을 보면서 한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그죠? 한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기법이 바로 스토리 한자 기법이니까, 물론 다 기억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다른 한자보다 조금 기억하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림 위에 글자를 따라 쓰면서 반복해야 되겠습니다.